오늘 1% 정도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요 종목은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자비스에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딴 거 없고요. 국내 백신 개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DP 방식의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라 해야 될까요? 조립만 하는 방식의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조금 그 기대가 많이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mRNA 원액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mRNA 원액을 만드는 기술까지 만약에 이전에 받았다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참 그게 아니라 원액은 공급받고 어쨌든 완제 충전을 하게 되면서 조립만 하는 그런 수주를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 mRNA 원액 그 만드는 기술 쪽, mRNA 원액을 만드는 기술까지 좀 이전을 받게 되면서 그거를 좀 복제를 해서 국내에서 어쨌든 복제약을 좀 만들려고 했던 기대감들이 많이 조금은 꺾인 것 같아요. 실망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백신 개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기업들하고 독일의 바이엘인가요? 그 mRNA형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mRNA 백신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제가 의학 그 교수라든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mRNA 원의 이 기술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약물 침투 시스템, 이 부분이 같이 동반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 세포 속으로 침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사람의 세포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약물 침투 시스템인데, 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거를 모더나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 그러면서 100억 달러를 모더나에 투자를 하면서 이 mRNA 백신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 변이, 뭐 남아공 변이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변이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N터미널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신체 그 ACE2 효소가 접촉하는 부분인데, 어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이 먼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N터미널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N터미널 도메인 쪽에 그 돌연 변이가 5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영국 변이 같은 게 2개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남아공 같은 게 한 3개 정도 이 변이의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어떤 백신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 mRNA 원액이라든지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 침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유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 6월 달부터 뭐 국내 임상에 대한 지원을 총력 지원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선구매 부분하고 비교 임상 부분이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구매는 백신을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돈 지원해달라. 근데 미국 정부에서 모더나한테 그랬거든요. 화이자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돈을 지원해달라.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구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임상. 일단은 이 비교 임상은 사람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될 숙제가 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전 지금 10분이 너무 모자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백신 그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란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국내에서 이제 국내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 자체 백신인 유코백 19 임상이 3상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커다란 성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바이러스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국내 백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3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거의 더블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N자형 상승,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추세를 지키게 되면서 21선을 지키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좀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세가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추세. 21선 만약에 이렇게 쭉 21선 추세가 있다. 그러면 21선 추세를 지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주가 좀 주춤하더라도 이 21선 추세를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중요한 건, 자 보세요. 5월 초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백신에 대해,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올 때마다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것보단 좀 더 구체적,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진척이 있을 때마다 아마 주가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진척이 있을 때마다 좋은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상 통과, 뭐 3상 통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주가가 지금 5만 원대지만은 아마 10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임상 데이터 자료를 봐야 저도 알 수가 있어요.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가 되고, H1B처럼 뭐 임상적 유의성 확보가 됐던 그런 이상한 소리 말고요.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변수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밴드를 5에서 10으로 설정해놨다. 이 밴드를 넘어서지 않는 안전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에선 좋게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총력적인 정부에서도 뭐 총력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얘기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장 중요한 건 이 21선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추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치고 가려면은 거래량 5월 9일 그리고 5월 10일 전후에서 발생했던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되면서 56,000대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21선 곧바로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요거는 문제가 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죠.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21선뿐만 아니라 이 5일선을 좀 안정적으로 타주게 되면서 어쨌든 53,000원 부근까지, 55,000원 부근까지 반등은 일단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은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흐름은 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금 오늘 1% 정도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21선 추세, 카카오 모빌리티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을 잘하셔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